저는 궁금했던 게 배드민턴에 좋은 체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악력을 비롯해서 공 치는 볼발이 세야지 어쨌든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손이 크고 팔이 긴 사람들 이 둘다 작업하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형 근데 손자는 왜 이렇게 세요? 나는 손 안 큰데. 좀 특이한 세진은 이 어깨 힘이 좋은 것 같아요. 과학의 영역을 좀 벗어난 사람이에요. 아, 그럼 팔이 길고 손이 큰 사람? 팔이 길고 손이 큰 사람. 다리는요? 다리. 다리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체형을 많이 타는 것 같진 않아요. 다리 길이는? 네, 다리 길이는 그냥 짱짱하면 된다. 장단점이 명확하니까. 다리 길면 악셀센처럼 뭐 다 가지만 느려지는 거고, 짧으면 정재성 선수처럼 이렇게 막 빨라지고, 폭발력이 가는 거죠. 그러기 근데 때문에. 팔이 길고 네. 손이 크면 네. 난 아니네. 난 많이 머네. 너 어디에도 작업하지? 난 거의 부족합이네. 저는 또 제가 질문해보고 싶은 게,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코치님들, 감독님들이 야 너 이것도 못해? 이 정도는 참고 해야지. 뭐 뛰어? 쥐나도 괜찮아 뛰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이제 선수와 지도자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중간 입장이잖아요. 선수를 개인적으로 보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코칭 감독들도 있기 때문에 그 둘의 입장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맞다 틀리고를 떠나서 입장 차이가 너무 분명한데 서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트러블이 실제로 되게 많이 있죠. 네. 그럼 형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한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배드민턴이 좀 더 잘해지려면, 엘리트 문화가 더 좋아지려면, 그러면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사실은 말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왜냐면 저는 학교에서 전공을 체육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스포츠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체육학에서 주로 하는 게 맨날 그 정책 토론하는 거 학교 그 과 시간에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 엘리트 체육 시스템 뿌리부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이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좀 싹수가 보이는 애들을 뽑아서 얘들을 전문 체육인으로 처음부터 길러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게 하겠다. 이게 오로지 그 하나예요, 목적이. 근데 나름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뭐 일본,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학교 체육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한 종목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이제 졸업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의.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운동선수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말한 그 스포츠 선진국들은 운동선수라는 직업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직업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동호회 활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동호회 활동으로 시작을 해서 메달을 따오고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더 메달 따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선수층은 훨씬 많아지고, 네. 그 메달 따는 개수는 사실은 뭐 엘리트 체육이나 학교 체육이나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기반 자체가 훨씬 탄탄하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훨씬 좋겠네. 훨씬 그렇지. 좋고. 운동을 하나씩은 운동 뭐 갑자기 다쳐서 그만둬서 아무것도 뭐 그렇죠. 모르는 상태로 사회 나오면 사실 저는 정말 나쁘게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뭘 20년 동안 배드민턴만 하고 막 뭘 했는데 밖에 나왔는데 나 아무것도 몰라. 나 라켓 치는 것밖에 몰라. 그러면 뭘 해도 나쁜 짓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윤리나 뭐 사상이 없는데. 뭐 윤리랑 사상 잘 아세요? 아, 저는 많이 혼났죠. 저희 하늘이 클럽, 저 배드민턴으로 사람 됐어요. 거기서 배워 알려줬어. 진호 진짜 사람이 됐어.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선수 몇 년 차 하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1년 차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그 정식으로 그걸로 돈을 버는 시점부터가 1년 차예요. 그 실업팀이나 프로팀에 가야 그때부터가 선수 1년 차. 대학 선출이면은 아직 대학생인 거죠. 선수가 네. 아닌 거네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 학교에서
영화 같은 것만 봐도 종목을 2개, 3개씩 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맞아. 미식축구도 하면서 농구도 맞아, 하고 맞아. 그 중에서 그 팀을 어디로 프로를 어디로 갈지 막 정하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안 되잖아요. 2가지 종목 이상을 그치, 병행을 못하니까. 등록을 못하지. 일단 성적을 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치. 성적을 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탁상공론이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엘리트 체육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스포츠 선진국의 그런 나라들은 공부를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엘리트 체육으로 애들이 컸는데 대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성적이 안 나면 이제 졸업을 점점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 스포츠가 이제 조금씩 침체기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나라에서 지원도 좀 점점 줄어들고 이러니까. 뭐가 맞다고 할 순 없지만 아까 진호가 얘기한 것처럼 그 운동을 그만뒀을 때 미래가 밝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그때서부터 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도 성공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근데 요즘에 보면 중고등학교에서 초중고 다 어느 정도 이상 성적 안 나오면 맞아요. 시합을 안 뛰킨다고 하더라고요. 평균값이 네. 생겼죠? 네. 그 평균이 몇 이상 안 나오면 대회를 못 나간다. 그렇지. 예전에는 수업도 많이 안 들어갔더라고.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는 4교시 음, 의무 교육만 딱 받고 4교시 이후에는 이제 운동하러 가고 그랬어. 4교시까지 많이 주무셨겠네요? 아예 학교에서 자면은 맞죠. 진짜요? 저희 때는 학교에서 맞을 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선수들 그 전용 좌석들 있잖아요. 맨 뒤에. 창가 옆에. 그럼 저희는 진짜 가만히 창문만 보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책이라도 읽어. 근데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다 책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만화책이라도 가져와서 읽어. 그래서 진짜 만화책 가져와서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멘트가 진짜 공감이 된다. 책이라도 읽어. 진짜로. 이해되겠지. 그치. 너무 이해되겠지. 맞아. 센터 운영하시거나 선수들 이렇게 재활하실 때 아 진짜 이럴 때 답답해가지고 좀 힘들다. 힘들다. 이거 보시는 회원님들도 그런 행동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일 답답한 건 선수나 동호인이나 그 자기 몸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다치면 어쨌든 나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면은 회복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다 후려치고 뭐 말도 안 되는 기간 안에 회복을 자기는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한 강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 시합 같은 거 있다. 네, 그게 동호인 분들이면은 마음이 힘들고 예, 왜 이렇게 여기 집착을 할까? 그럼 저는 고민을 하죠. 이분이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 뭔가 다른 내면에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실제로 그 결핍이 해결돼야지 몸이 좋아지거든요. 선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독님들이 너무 시간을 안 줘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축구 선수는 무릎 연골, 반월상 연골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무슨 6주 만에 복귀시키라고 연락이 와서 어떻게 6주 만에 복귀시켜? 근데 어떻게 해서 보내긴 보냈는데 재수술했어요 또. 한 2년 뛰다가.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런 게. 프로면은 또 어쩔 수 없죠. 최고 전력이고 하면은 감독 입장으로서는 또 그게 그럴 수 있긴 해. 그럴 수 있긴 한데 근데 선수 생명을 갉아먹는 건데 그렇게까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우리나라 배드민턴은 그 지금 뭐 삼성이나 뭐 이런 기업팀들은 트레이너들이 있지만 시청팀들은 트레이너가 없어요. 있더라도 여러 종목 같이 보는 트레이너가 그 상주에 있는 트레이너가 한 명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그 종목마다 트레이너가 둘셋 있으면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축구처럼 이 선수가 어떤 상태가 어떻다 지금 뛸 수 있다 없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소통의 부재가 선수들은 뭐 한참 선배 감독한테 어떻게 뭐 얘기를 그러면 똑바로 하겠어. 그렇게 복귀한 선수는 만약에 감독이 되면 똑같이 행동을 하겠네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제가 완전 그냥 계속 라떼는 여기서 하면서 뛰네. 라떼는 그냥 참고 했어. 누구 한 명이 끊어줘야 돼 그걸 이제. 누가 끊어줘야 요즘 선수들 지도자가 되면 끊어줘야 돼. 참 좀 그렇네요. 어찌됐든 감독은 팀이 성적을 내야 자기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선수는 자기 몸을 아껴야 어떻게 보면 생계를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거라 한국이 좀 심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제가 보기에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나라에서 스포츠에 쓰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은 점점 더 예산이 없어지고 특히나 시청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그 몇몇 실업팀들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주면서 폐지될 뻔한 아. 배드민턴 팀들도 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뭐 다른 종목 선수들은 제가 아는 씨름 선수는 그 선수들 타고 다니는 밴을 뺏겨가지고 아. 지원금 줘야 된다고 그걸 팔은 거예요, 시에서.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하는 대회 KTX 타고 막 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게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팀은 점점 돈이 없고 팀 수도 줄어들고 근데 배드민턴이 또 동호인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학부모들이 열심히 자기 자식들 시킨단 말이에요. 선수는 엄청 많아져요. 근데 어쨌든 직업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 좁아지기 때문에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뭐 얘 아프다고 해서 나가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얘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 또 그렇겠네요. 지금 이 말이 비상인 게 뭔지 알아요? 왜요? 그러면 이제 한 5년, 10년 내로 또 짱짱한 애들이 쫘라라라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근데 그때 재민이 형이면 뭐 50이니까 아, 지금 준자강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준자강 얘기하다가? 짱짱한 애들이 그게 시작해가지고. 비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준자강이 점점 세지는 거야. 그치. 자강조가 너무 세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나한테도 시합 나가자고 연락이 오는 거야. 자강은 많은데 잘하는 동호인은 많이 안 늘어나니까. 물론 잘하는 동호인들도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자강 선수들이 훨씬 많아. 제가 보기엔 자강조 급수 나누던지 해야 돼요. 왜냐면, 자강 A조? 네. 아. 왜냐면 자강조 점점 많아질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엔. 사실 뭐 자강 A조 B조 이거 나누는 거는 사실 모르겠는데 제발 좀 이제 나이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나이는 나눠야 돼. 나 나이 이제 힘들어. 진짜 20살짜리 애들 이제 저 나가면은 저랑 10살 차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40 이상으로 나누면 난 거의 또 한 번의 전성기. 이파전 아니에요? 한반천대 김재민. 그렇지. 거의 그 정도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누면 많이 나올 거야. 많이 나오죠. 윗사람들 맞아.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야. 맞아. 지금 뭐 임평래 또래들도 있고, 그치, 그치. 뭐 영웅이 형, 저기 태경이 형 뭐 이런. 그치. 나오고 싶은데 사실 요즘에 못 비비거든. 20대 초반, 중반 이런 애들한테 40대 초반이 사실 이기기 힘들잖아. 같은 체형에 같은 근육량처럼 보이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누구는 예를 들면은 유한을 코치, 최진호 코치 이렇게 둘을 놓고 봤을 때 딱 봤을 때 그냥 일반인 잡아놓고 둘 중에 누가 스매싱 셀 거 같냐고 물어보면 쉽게 이 표가 한쪽으로 몰릴 것 같지 않아요, 하늘이 쪽으로. 근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 차이가 둘이 있어요. 피지컬. 피지컬이요? 네. 또 있어요? 아니 겉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뭐 사실 뭐 근육량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체력은 사실은 여러 요소들을 체력이라고 하는데 건강 체력이 있고 기능 체력이 있어요. 건강 체력은 쉽게 말하면 기초 체력이고 기초 체력이 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이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늘이랑 그 진호랑 비슷할 수가 있는데 기능 체력은 순발력, 민첩성, 뭐 방향 전환, 단거리 달리기, 스피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하늘 코치가 진호보다 훨씬 좋죠. 단거리. 네, 점프력, 순발력이 점프력이고 민첩성이 방향 전환하는 능력이고 단거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직선 빨리 뛰는 거고 그런 걸 측정했을 때는 하늘 코치가 진호보다 훨씬 좋고 그런 게 스매시랑 연관성이 있어요. 달리기 빠른 사람들 스매시 되겠네요. 얼추 있죠. 네. 제멀 잘 뛰는 사람들 스매시 세고 제발 진짜 못뛰네. 저도 왜 했어요? 너 제멀 많이 못 뛰냐? 너는 옛날에 잘 떴어. 말랐을 때 잘 떴을 거야 아마. 저 단거리 저 100m 11초 때였거든요. 아 진짜? 근데 그때는 그렇다 쳐. 근데 지금은 왜 세요? 체중 아니 그때 많이 썼으니까 지금 좀 떨어진 거지 뭐.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건가? 지금도 뛰면 빠르긴 할걸? 아니 이 체중- 제가 100m를 완주하는 걸 목적으로 뛰긴 하거든요. 50m까지는 빨리 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 배드민턴은 아까도 최 PD님이 이제 얘기했었지만 물어봤었지만 100m를 다 할 필요가 없어 배드민턴. 그렇죠. 10m나 30m.
그거를 측정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돼. 10m, 30m. 아 근데 그거는 잘할 것 같은데. 저 옛날에 되게 빨랐어요. 진짜? 재밌음도 빨라요. 아 달리기 빠르지. 난 제몰도 많이 뛰었어. 제몰도 좀 뛰었어. 얼마 저도 뛰었어요? 제몰 많이 뛰었어요. 형, 쌤몇 뛰었어요? 난 2m 90도 넘었었지. 오. 제가. 저 오늘 뛰어봤거든요. 자, 애들 수업하는데 애들이 아 조금 거기 바닥에 이렇게 있는 그래가지고 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보다 내가 니보다 멀리 뛴다고. 2m 30 뛰었어요. 친구들이잖아. 아 2m 30은 2m 30. 거짓말이지. 2m 30은 2m 30 뛰었어요 제가. 아 진짜? 네. 2m 30은 너무 조금 뛰는데? 아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나 솔직히 50은 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매시가 약한 거야. 그 아 진짜 관련이 있나 보네요. 최대 입시로 하면은 그 빵점이죠. 최대 일 입시로 정도 아니었어요? 아 재몰 관련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몰 관련은 꽤 관련 있어요. 좀 꽤 있는 있어요, 것 꽤 같아요. 있어요. 순간적인 그 약간 예. 진호가 순간력이 약하구나. 약하죠. 저희가 그러면 딱 30초 드리겠습니다. 쌤이 이 엘리프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네. 딱 30초. 준비, 시작! 네, 일단 저희 센터에 선생님들이 되게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이 지금 다 꽉 차서 더 이상 신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다른 선생님들이 지금 자리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원이라는 센터의 치료사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대단한 트레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방문하셔가지고 형 근데 이거 이렇게 그냥 끝내야 돼요? 10초만 더 드릴까요? 좀 불쌍한데. 어. 10초? 기회일까요? 오케이 10초. 감사합니다. 좋은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다 잘 가르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 네이버에 엘리프 트레이닝 랩 수원 영통점 검색하셔서 거기서 네이버 예약하시면 되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은 무료고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